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초고속 자기부상 기술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길이 400m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차량을 단 2초 만에 시속 700km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한 대가 눈 깜짝할 새 선로를 통과하는 장면은 중국이 추구하는 차세대 철도 기술의 상징처럼 비춰집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이 동일 유형 플랫폼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자기부상 시험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기부상 시험 속도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속철과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최고 시속 600km 주행을 목표로 한 자기부상 열차를 공개하며 기술 경쟁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를 2시간 30분 만에 잇는 초고속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철 강국을 목표로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노선을 확장했고 그 결과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지하철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속철과 지하철을 합친 부채는 약 1조 4,600억 달러, 한화 2,000조 원이 넘으며 연간 이자 부담만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모델은 동남아시아로 그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속철 후시는 개통 당시 대중교통 현대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을 중국 차관에 의존한 구조 탓에 운영 수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채무 구조조정 협상에 나섰습니다. 라오스의 상황은 더욱 취약합니다. 비엔티안과 중국 쿤밍을 잇는 철도는 물류와 관광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라오스의 총부채 비율이 GDP의 120%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채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중국 자본이 참여한 철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싱크탱크는 중국이 약속한 해외 대출과 원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과 선로는 이전되지만 부채는 고스란히 해당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열차와 달리 부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국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도 굴기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남을지 아니면 주변국까지 흔드는 재정 리스크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매년 최대 4,000개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물 부족,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이어져 인류의 삶을 직접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전후를 기점으로 연간 빙하 소멸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를 이끈 ETH 취리 연구팀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에 따라 빙하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밝혔습니다.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할 경우 세기 말까지 약 10만 개, 현재 빙하의 절반가량이 유지될 수 있지만 4도까지 상승하면 전 세계에 남는 빙하는 1만 8천 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해발 고도가 낮거나 적도 인근의 소형 빙하는 향후 10에서 20년 안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빙하 소멸의 파장은 즉각적입니다. 빙하와 빙상이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해안과 섬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현재 대형 빙상은 매년 4천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빙하는 수억 명이 의존해온 천연 물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강과 호수의 유량이 줄어들면 농업과 식수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지역사회의 붕괴와 대규모 이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실은 기후의 자연 기록장입니다. 빙하는 과거 기후 신호를 층층이 보존해왔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 녹은 물이 눈과 얼음층을 오염시켜 기후 기록의 정확성 자체가 훼손됩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질량, 면적 중심 전망을 넘어 개별 빙하가 언제 완전히 사라지는지를 연도 단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소멸 빙하 수가 최대에 이르는 빙하 소멸 정점은 1.5도 시나리오에서 2041년 연 2,000개, 4도 시나리오에서는 2055년 연 4,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알프스와 아열대 안데스처럼 소형 빙하가 많은 지역은 20년 안에 최대 절반이 사라질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카라코람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알프스의 경우 2.7도 상승 시 2100년에는 현재의 3% 수준만 남고 4도 상승 시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빙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과 노력의 강도가 앞으로 수십 년 뒤 인류의 삶의 조건을 결정한다는 점을 이번 연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며 대만 전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8일 0시 5분 55초, 이란현 동쪽 약 34km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73km로 분석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대만 전 지역에서 뚜렷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나 대규모 붕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생활기반 시설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진원지 인근 이란현 둥아오 변전소가 영향을 받아 약 3,400가구가 10분가량 정전을 겪었고 일부 고속철도 열차가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 정차했습니다.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천장 구조물이 파손돼 낙하했고 신베이 지역에서는 도로 균열이 관측됐습니다. 타이베이에서는 가스관과 신호등 파손, 단수, 엘리베이터 갇힘 등 경미한 피해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주 과학단지 공장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서 대피 기준에 따라 인력을 일시적으로 실외로 이동시켰으며 회사 측은 모든 공장의 안전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진 규모를 두고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서는 규모 7.0으로 발표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진국은 6.6으로 산정했습니다. 우젠푸 대만 중앙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이번 지진이 대만 전역에 강하게 느껴졌지만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규모 5.5에서 6.0 수준의 여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강진이 잇따르면서 환태평양 수산대 이른바 부리고리를 따라 지진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 내 연속 발생 자체만으로도 지역 전반의 경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린란드를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국가로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에 거센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월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말릴란드가 위치한 소말리아는 물론 아프리카 연합과 중동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소말린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혼란 속에서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후 30년 넘게 사실상 독자적인 정부를 운영해왔습니다. 자체의 군대와 화폐를 보유하고 선거를 치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줄곧 소말리아 영토의 일부로 간주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승인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 민족 자결권을 둘러싼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건드린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 개국과 이슬람 협력기구도 공동 성명을 통해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은 이번 선례가 대륙 전반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가자지구 문제와의 연관성도 거론됩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방안과 관련해 소말릴랜드와 접촉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국가는 강제 이주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 유럽연합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소말리아의 영토적 완전성을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유럽연합 역시 유엔 헌장과 아프리카 연합 헌장에 따른 소말리아 통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질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안은 소말릴랜드의 오랜 국가 승인 노력, 중동 정세, 아프리카 지역 안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유엔 안보리 논의 결과에 따라 외교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